안녕하세요. 나은요양병원 원장 김지혜입니다. 오늘은 욕창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욕창이 잘 낫지 않는 경우에 확인해 봐야 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몸을 끊임없이 움직이죠. 가만히 꼼짝 않고 있으면 이곳저곳이 저려오거나 불편해져서 본능적으로 편안한 자세로 바꾸게 되죠. 하지만 의식이 없거나 뇌신경, 촉수신경 손상이 있거나 기력이 너무 없어서 움직일 힘이 없는 경우에는 장시간 같은 자세로 있어도 압력을 받는 곳에 불편감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또 불편감을 느낀다고 해도 환자 스스로가 이렇게 돌아 눕거나 자세를 바꿀 기력이 없기 때문에 압력에 의한 욕창이 잘 발생을 합니다. 침상 고정 상태의 환자들에게 늘 이렇게 고질적으로 따라오는 이 욕창은 한 번 생기면 쉽게 깊어지기도 하고 또 잘 낫지 않기도 합니다. 욕창 치료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잘 낫지 않고 있다면 꼭 다시 확인해 봐야 할 점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욕창 부위는 어쨌든 절대 눌리면은 안 됩니다. 욕창 부위가 침대 면에 최대한 닿지 않도록 압박이 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서 자세를 잘 잡고 최소 2시간마다 체위 변경을 해줘야 합니다. 간호사, 간병사가 늘 신경을 쓰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이 자세 잡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한쪽에 마비가 있거나 골절, 아니면 관절이 막 굳어서 오그라든 경우에는 자세 유지하는 데 제한이 많고, 또 자세를 잘 취하더라도 쭉 미끄러지거나 흐트러지기가 일쑤입니다. 자세가 잘 취해져 있는지 자주 확인이 필요하고, 또 다양한 쿠션, 폼, 매트리스 등을 이용해서 잘 관리를 해봐야 합니다. 혈액 검사를 통해서 대략의 환자의 영양 상태를 좀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알부민 수치, 또 혈색소, 헤모글로빈 수치입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이 수치가 낮아져 있으면 이것에 대한 교정 치료를 시행을 합니다. 칼로리를 하루에 kg당 30에서 35kcal 정도의 열량을 섭취를 하고 있는지를 또 계산을 해봐야 되고, 이 정도 열량을 섭취를 하면 또 회복에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단백질, 수분, 비타민 섭취 이런 것들도 욕창 힐링에 좀 도움이 됩니다. 침상 고정 상태의 환자는 이상하게 열이 자주 납니다. 누워있다 보니까 면역력, 근력, 모든 장기의 기능이 원활하지가 않아요. 폐렴이나 폐혈증이 오면 당연히 항생제를 또 써야 되고, 항생제를 쓰다 보면 장내 세균의 불균형이 와서 또 설사로 이어지고, 또 설사를 하면 또 금식을 해야 되고, 또 금식을 하다 보면 이게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에는 영양 상태의 불균형이 또 오게 됩니다. 또 이게 또 지속이 되면 면역력이 당연히 떨어지게 돼 있고, 결국에는 욕창 악화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런 사이클이 자주 돌아가는 경우에는 욕창이 낫기는커녕 더 커지고 깊어지는 상태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는 이 말은 환자가 열이 안 나고 설사도 하지 않고 또 식사량이 잘 유지가 되는 상태여야 새살이 돋아날 기회가 생깁니다. 1, 2단계의 욕창은 자세 변경만 좀 잘하고 환부를 깨끗하게만 드레싱을 해줘도 금방 호전이 됩니다. 문제는 3, 4단계의 깊은 욕창인데요. 감염이 동반돼서 어떤 적절한 항생제 치료를 병행을 해야 될 것인지, 또 괴사된 조직을 적절하게 제거를 해서 새 살이 돋아나도록 해야 되는 상황인 건지, 수술을 해야 하는 건지, 이런 등등을 잘 판단을 해서 이에 맞는 처치를 해야 합니다. 보통 2주 이상 적절한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삼출액이 전혀 줄지를 않고 감염 징후가 나타나면 항생제가 포함된 연고나 항균제 드레싱제 또는 국소 항생제를 사용해야 됩니다. 폐혈증이나 골수염, 조직염 이런 것들이 좀 더 포괄적이고 전신적인 감염 증상으로 진행되는 경우에는 변신적 항생제 투여를 병행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잘 낫지 않은 깊은 욕창 치료는 어디서 해야 될까요?
깊어지는 욕창만큼 사실 보호자나 간호사, 의사 모두에게는 정말 힘들고 기나긴 싸움이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깊은 욕창에 대한 관리는 의료진이 없는 일반 가정이나 또 다른 기관에서는 돌보기가 굉장히 어렵고 대학병원에서는 욕창만으로는 입원 치료를 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장기적인 치료와 또 관리, 또 비용적인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이 모든 케어가 가능한 요양병원이 또 욕창 치료에 대한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언론에서 요양병원에 가면 욕창도 생기고 관리가 전혀 안 된다는 식으로 보도가 가끔 되는데요. 실제로는 요양병원은 욕창에 대해서 굉장히 엄청나게 관심을 갖고 또 공부도 하고 적극적인 치료를 합니다. 왜냐하면 욕창을 가지고 오는 환자가 너무나 많고 또 병원 평가에 있어서 이것이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이것을 잘 치료하지 못하면 병원이 도태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10년 동안 병원을 운영하면서 사실 욕창 이 부분만큼은 매년 치료와 관리가 발전해 나가는 것 같다고 이렇게 체험을 할 정도로 대부분의 요양병원이 욕창 관련 매뉴얼과 관리 감독이 매우 체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깊은 욕창을 가지고 계신 환자들이 어디에서 치료를 할지 몰라서 사실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집에서 케어가 어려우신 경우에는 요양병원에서 입원 치료가 가능하니 가까운 요양병원에 알아보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